안녕하세요. 국어책 문해력 센터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모의고사 내신에 안 들어가니까 마음껏 실패해보자 입니다. 모의고사는 학교 성적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의고사 점수가 학교 시험 성적에 직접 합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 평소처럼 늦게 자거나 별다른 준비 없이 시험을 치르는 학생도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몇 등급이 나왔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모의고사의 진짜 의미는 몇 점을 맞았느냐 보다 지금 내가 수능형 시험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능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 동안 긴 글을 읽고 판단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집중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이런 능력을 실제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특히 시험이 끝난 뒤에는 점수보다 다른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어떤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평소 알고 있던 내용을 왜 틀렸는지,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시간이 부족해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에서 평소 잘 풀던 독서 문제를 여러 개 틀렸다고 해봅시다. 단순히 이번에 국어를 못 봤네 라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시간에 쫓긴 것인지, 앞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인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다음 시험에서 바꿀 수 있겠죠. 등급보다 중요한 것은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최근 입시의 흐름을 보면 학교 성적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모의고사의 가치가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의 성적대가 올라갈수록 모의고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상위권 학생들은 단순히 이번에도 1등급을 받아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학교 시험만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학교에서 국어를 1등 했다고 해도 전국의 학생들과 비교하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학교 시험에서 기대보다 낮은 결과를 받았더라도 수능형 문제에서 강점을 보이는 학생도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이런 차이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점수표를 받았을 때 숫자 하나만 보고 기뻐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몇 점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점수가 나왔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특히 국어는 더 그래요. 국어를 오래 가르치다 보면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아 답답해하는 학생들을 자주 만나요. 문제집도 많이 풀었는데 왜 그대로예요? 이번에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떨어졌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국어는 단기간에 몇 가지 문제풀이 방법을 익힌다고 바로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선 글에 쓰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도 파악해야 해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연결하고 여러 문단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글에 직접 나오지 않은 내용을 생각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앞부분을 읽고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예상해야 할 때도 있고 뒤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앞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야 할 때도 있어요. 배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안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지나치게 끌어들이면 글쓴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국어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글에 실제로 쓰인 의미를 구별해내는 것도 실력이 됩니다. 이 모든 판단을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국어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계속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한 문제에 막혔다고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없어요. 넘어갈지 조금 더 고민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학생의 컨디션을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컨디션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지 아닌지를 뜻하지 않아요. 80분 동안 집중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얼마나 침착한가, 한 문제를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다음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것까지 모두 실력입니다. 이걸 어떻게 단기간에 만들 수 있을까요? 국어 공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생각 중에 하나가 시험 직전에 집중해서 하면 되겠지입니다. 독해력은 며칠 동안 문제를 많이 푼다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글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 모르는 단어를 문맥 속에서 이해하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기, 근거를 가지고 답을 고르는 태도는 오랜 시간 반복하면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실전 시험에 익숙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를 한번 볼 때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씩 발견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면 다음에는 그 시간 배분을 바꿔봅니다. 특정 영역에서 계속 틀린다면 그 부분의 공부 방법을 다시 살펴봅니다.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면 평소 공부할 때 긴 시간 집중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험 하나하나가 다음 시험을 위한 연습이 돼요. 점수는 이미 나온 결과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서 발견된 문제는 앞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모의고사는 잘 봤다고 끝나는 시험도 아니고 못 봤다고 실패한 시험도 아닙니다. 잘 봤다면 무엇이 잘 되었는지 찾아야 하고 못 봤다면 어디서 흔들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학교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적에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시패해 볼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죠. 시간 배분을 바꿔볼 수도 있고 문제를 푸는 순서를 조정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입니다. 고1 때부터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대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계속 고쳐온 학생과 고3이 되어서야 수능형 시험에 적응하려는 학생에게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읽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 모의고사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신에 안 들어가니까 대충 봐도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내신에 안 들어가니까 제대로 연습해볼 수 있겠네 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